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그냥 부품들이 모여있는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법이죠.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뇌의 새로운 지도를 펼쳐볼 거고요. 그리고 뇌가 어떻게 생각에 기여를 바꾸는지, 그 중심에 있는 관제탑은 뭔지도 알아볼 겁니다. 또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열어줄 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를 생각할 때 여기는 기억을 담당하고 저기는 언어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가진 영역들의 합이라고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우리 뇌, 이거 정말 보통 물건이 아니죠. 뉴런이 무려 1000억 개, 그리고 그 연결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 때문에 뇌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내는 게 인류의 정말 오래된 숙제였던 거죠. 근데 말이죠.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수많은 부품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손발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네트워크 과학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뇌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 하나하나에 현미경을 들이댔다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부품들을 잇는 거대한 연결망, 그 시스템 전체를 보는 거죠. 이건 마치 도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멋진 건물 하나하나만 쳐다보는 거랑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 도로망, 즉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보는 것의 차이랄까요? 뇌의 진짜 힘은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고속도로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좋아요. 뇌가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가 순식간에 다른 일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 과정이 재밌는데 꼭 자동차 기어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먼저, 자, 이제 이메일 써야지 하는 인지적 요구가 생기죠. 그러면 뇌는 곧바로 상태 전환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메일 쓰기에 필요한 특정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아주 효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뇌가 이렇게 생각의 기여를 바꿀 때마다 3태 전환 에너지라는 일종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뇌의 배선 구조가 바로 이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효율의 끝판왕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네트워크 전환을 지휘하는 건 대체 뭘까요? 뇌 속에도 이 모든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일종의 관제탑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리치 클럽입니다. 말 그대로 뇌에서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진 가장 바쁜 정보 고속도로들의 핵심 교차로, 즉 허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중앙 허브가 일종의 관제탑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이라던가 주의를 집중시키는 두정엽 같은 핵심 부서들을 서로 연결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전체의 연주를 이끄는 거죠. 만약에 이 핵심 허브, 이 관제탑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기어를 바꾸는 데 드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네트워크 전체의 소통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결국 이건 심각한 인지기능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과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정신건강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뇌의 특정 부품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뇌 네트워크의 연결, 그리고 이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강박장애, OCD를 생각해 볼까요? 이건 특정 생각과 행동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연결이 너무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마치 자동차 기어가 한 곳에 꽉 물려서 빠지지 않는 것처럼 원치 않는 생각의 회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ADHD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관제탑, 즉 제어 네트워크의 신호가 좀 약하거나 자꾸 지연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을 한 곳에 모으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가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공지능과 뇌 네트워크 과학의 만남이라니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뇌의 활동을 컴퓨터로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해서 개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뇌의 구조와 직접 소통하는 나만을 위한 AI 비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뇌 네트워크 지도를 갖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 뇌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편안해하는지, 어떤 연결이 유독 강하고 약한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뇌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제어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제어하는 게 맞을까요? 이 새로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만큼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